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기 좋은 노래 들려주신 이믹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원래 그 국민의례부터 시작을 하고 나머지 행사를 하는 게 맞겠습니다만은 오늘은 특별히 그 현충일을 앞둔 저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수선열을 하고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먼저 김옥과 선부자 노래 들어봤습니다. 이제 저기서 국민의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 모두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바로 앞을 정해 향해 주십시오. 이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이 애국가는 이믹선 교수님께서 4절까지 해주시겠습니다. 다 4절까지 따라하실 수 없는 분들은 1절만 하실 수 있는 데까지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태극기 집에서 다 4절까지 하시려서 1절까지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말아가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모공과 삼천리 화려가사 대한 사람 대한 너 이리 보라세 남산 위에 저소나무 철갑을 돌았노 바람소리 불벼나무 바람소리 불벼나무 우리 기상일세 모공와 삼천리 화려가사 대한 사람 대하나로 길이 모전하세 가을하늘 공활한데 먹고 걸어모세 밝은 나라 우리 가슴
일편 단체멜세 모공어 삼천리 화려강서 대한 사람 대하늘어 길을 보라세 이 계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나 즐거우나 나라 살아가세 모공화 삼천리 화려강사 대한 사람 대하늘어 길을 보전하세 대한민국 만세!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사나우신 순국 선열과 서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묵념. 바로 여기 서 계신 분들은 플래카드 들으신 분들은 왜 저는 뒤에 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대한민국 현재 분위기에서 이런 반일 정서, 위안부 문제, 이 징용 노무 동원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반대 목소리를 낸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고 사실 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 일을 집회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여러 가지 경과를 그중에서도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신 분이 우리 이우연 박사님이십니다. 낙성대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계시고 위안부 문제, 반일 정서 문제, 노무 동원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지속적으로 연구와 발언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우연 박사님께 그동안의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에 이쪽에다 같이 이쪽에 예, 안녕하십니까? 이리 와. 예, 안녕하십니까? 이우연입니다. 지금 이 집회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무수한 반일 집회가 있었지만 서울에서 열리는 반일을 반대하는 집회로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미래도 이후에 더욱더 창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집회가 열리기까지에는 사실 약간의 경과가 있었습니다. 우선 이 모임은 SNS에서의 작은 모임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 민노총, 한노총, 정대협,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일제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를 만들고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전국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또 하나의
위안부 동상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염려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SNS, 페이스북에서 위안부와 노무동원 노동자 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모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2017년 8월에 서울 용산에 최초로 용산역 앞에 동상이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반대해서 우리들은 성명을 내는 작업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10월에는 경상남도에서 노동자상을 건설하기 위한 대토론회를 민노총을 중심으로 해서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토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요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만 이후에 다시 거부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부산에서 창원으로 오는 분이 토론자가 거리가 멀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만 우리들은 서울에서 창원으로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 잘 아시는 것처럼 2018년 10월 30일에는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 대법원의 신일철 죽음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이미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고 그에 대한 규탄문을 준비하여 성명을 곧바로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 반일이 하나의 외교 정책으로 되고 반일이 하나의 외교 정책이자 내치를 위한 정책으로 됨에 따라서 동상을 반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반일 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모임을 만들자 하는 이야기를 잠시 올렸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300여 명이 그에 찬성하였습니다.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동상 반대 모임은 지금은 회원 약 700여 명, 그리고 이 집회까지 이르게 된 반일 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모임의 회원은 1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임을 같이 주최하고 있는 한국근현대사연구회 또한 2016년에 이미 결성되어서 매일 한국근현대사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고 청년들을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근현대사와 인문학 공부를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국사교과서 연구소의 경우에 교과서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팜플렛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초등학교 국정교과서에까지 일본인 사진을 실어놓고 조선인이라고 우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고자 2018년에 국사교과서 연구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고 그 이후로 교과서의 수정과 개정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들 4개 단체가 힘을 합해서 처음으로 모인 것이 오프라인, 즉 이 현장에서 모인 것이 지난 5월 10일 부산 초량동에 있는 정말 장군 동상 앞에 임시로 보관되어 있는 노동자상, 강제징용 노동자상이라고 하는 역사를 왜곡하는 동상 그 앞에서 설치를 반대하기 위한 집회를 최초로 열었습니다. 그 뒤로 오늘에 이르러서 드디어 서울에서 처음으로 반일 민족주의를 반대하는 집회를 우리 한국사 최초로 갖게 된 사실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잠깐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위안부와 노무동원 노동자 동상 설치를 반대하고 기존 동상을 철거하기 위하여 또 이 한국 사회에 만연한 전근대적이고 반지성적이며 지극히 감정적인 반일 민족주의, 반일 종족주의를 타파하기 위하여 이후 전국의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범국민적 운동을 전개하겠다는 당당한 포부를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우현 박사님 그동안 참 많이 고생해 주셨고 그동안의 경과를 잘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집회를 갖게 된 진짜 메시지, 저희들이 모이게 된 이제 메인 메시지입니다. 성명서 낭독 있겠습니다. 역사 왜곡, 외교 참사, 노동자상 설치 반대한다. 네, 이권 변호 등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해주시고 계신 김기수 변호사님께서 대표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변호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명서를 낭독할 김기수 변호사입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에게 어떤 미래가 있겠습니까? 진실의 빛은 작지만 별빛처럼 멀리 있지만 우리 눈에는 그 진실이 똑똑히 보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역사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자 반일 민족주의 반대 모임이 결성이 됐고 오늘 4개 단체가 합동으로 집회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우리 4개 단체의 위안부상, 노무동원 노동자상 설치 반대의 취지를 성명서에 담았습니다. 이상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역사 왜곡, 외교 참사, 노동자상 설치 반대한다. 역사의 흐름을 거꾸로 되돌리려는 무지와 광기가 이 나라를 뒤덮고 있다. 이른바 위안부 소녀상과 노무동원 노동자상을 일본 대사관이나 공사관 근처 등 전국 각지에 세우려는 시도는 결코 진보와 민주 노동자의 이름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위안부 소녀상과 노무동원 노동자상은 이 나라 국민들의 역사 인식을 왜곡하고 가장 가까운 우방국과의 소중한 친선과 협력을 건조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악마적 기획이다. 우리는 이성과 지성의 힘을 믿는 민주 진보 시민의 뜻을 모아서 노동자상 설치를 반대한다. 하나, 노동자상 설치는 역사 왜곡이다.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일하러 간 우리 조상들이 노예와 같은 강제노동에 시달렸다는 것은 철저한 왜곡이다. 이 나라의 진보 파리들은 다른 사고로 찍힌 일본인들의 사진을 조선인들의 사진으로 왜곡하고 영화의 한 장면을 실제 사진이라고 주장하는 등 억지를 통해 반일 감정을 부추겨왔다.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당시 조선인들은 자발적 의사에 의해 또 돈을 벌기 위해 현해탄을 건넜으며 취업 경쟁은 매우 치열했다. 아무나 현해탄을 건널 수도 없었고 취업한 뒤에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당시 조선인들이 일본에서 송금한 급여가 조선의 인플레이션 발생에 일조했다는 이론도 있다. 노동조건 등 당시 일본인 노동자들과 근본적인 차이는 없었고 지금 기준으로 봐도 비인간적인 대우라고 할 만한 점은 없었다고 확인된다. 그동안 이 나라의 진보 파리들이 영화나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서 퍼뜨려온 강제징용 노동자라는 이런 인식은 철저한 왜곡과 허위라는 사실이 학문적 연구와 진지한 성찰에 의해 드디어 폭로되고 있다. 국립 일제 강제동원 역사관 추도탑에 쓰여있던 노동자 사진이 최근 교체되었다. 이것이 바로 단적인 증거이다. 어린 학생에게 왜곡된 반일 종족주의를 강제로 주입하는 교과서의 잘못된 내용들에 대한 수정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둘째,
노동자상 설치는 최악의 외교 파탄을 불러왔다.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외교 관계에 관한 빈 협약은 외국 공간 앞에 논란이 되는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일 베트남의 한국 대사관 앞에 베트남 전쟁 당시 국군의 학살 장면을 묘사한 조각상이 설치된다면 그것은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끝장낸다는 그런 선언의 다름이 아닐 것이다. 한일 관계는 한국과 베트남 관계보다 동북아 국제 질서에서 훨씬 더 중요하고 비중도 크다. 위안부상, 노무동원 노동자상과 함께 최근 한국 법원에 의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국내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에 대한 압류 추진은 대한민국의 근대화와 경제 발전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한일 친선을 근저에서부터 위협하고 있다. 이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에서 합의된 한일 기본조약 정신을 정면에서 위배한 이 문재인 정권의 어리석고 무책임한 외교적 자해 행위다. 이런 어리석은 외교적 자해 행위와 한일 관계의 파괴 책동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번영의 전제 조건인 한일 친선의 교류 협력을 뿌리부터 망가뜨리려는 그런 세력의 조직적인 업무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지금 시급한 것은 이런 강제징용 노동자상이나 위안부 소녀상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한일 교류 협력을 훼손하려는 이런 끈질기고 계획적인 시도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그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묻는 일이다. 한일 관계를 흔들면 한미 관계가 위태로워진다. 한일 관계, 한미 관계가 위태로워지는 것은 목구멍에 밥이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그런 것을 바라는 자들이 누구인지 온 국민이 똑똑히 직시해야 됩니다. 노동자상 설치는 무법천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상 설치를 주도하고 있는 민노총과 좌파 진영은 불법 폭력행위를 주도하는 깡패 집단 같은 행태를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노사협상 상대인 기업체 임원을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폭행하고 경찰의 수사도 멋대로 무시하고 있다. 법원이나 대검찰청에 행정관청에 마음대로 쳐들어가서 공권력을 유린하고 경찰의 뺨을 후려 갈겼다. 노동자상을 철거한 부산시장을 협박해 결국 항복선언을 이끌어냈다. 이 자들은 대한민국의 법률과 국민들 위에 군림하는 점령군인가? 대한민국 국민의 피와 땀, 세금을 자기들 쌈짓돈처럼 꺼냈을 수 있는 새로운 조선시대 양반, 그런 귀족 계급이란 말인가? 누가 이들에게 대한민국 법률을 무시하고 극소수 귀족 노동자들을 위해 국가와 국민과 그런 법률을 짓밟을 권리를 주었단 말인가? 이 자들이 국민의 왜곡된 반일 감정과 피해의식을 선동해서 자신들의 불법 폭력 행위를 정당화하고 미화하려고 하고, 이런 시도가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친일 청산만 내걸면 온갖 깡패 짓이 모두 정당화되고 진보의 명분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얄팍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자들이 강조하는 노동자가 주인되는 세상이야말로 노동자들의 자발성이나 복지를 철저히 무시하고 세습 귀족 노조들에 의해서 강제징용이 일상화되는 그런 세상이라는 사실이 북쪽 김씨 세습왕조의 실상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4개 단체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진보의 민주화 진보, 시민의 이름을 내걸고 역사를 왜곡하는 민노총 시민단체 등은 강제징용 노동자상 설치를 당장 취소하라! 문재인 정권과 집권 여당은 한일 관계를 들여 이익에 복무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당장 중단하고 엄중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서 노동자상 설치를 원천 차단하라! 이성과 양심을 갖춘 이 땅의 모든 지식인과 시민 활동가들은 이 문제가 한반도 평화와 국익의 옹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중요한 명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반대 활동에 참여하라! 문재인 정권은 한일 기본조약의 효력을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외교 파탄과 한일 친선, 한미일 우호관계의 파괴를 통해서 김씨조선의 적화채동에 복무하는 수작을 당장 중단하고 전통적인 우호 선민 관계를 회복하라!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실현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 2019년 6월 5일 위안부와 노무동원 노동자 동상 설치를 반대하는 모임, 반일 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모임, 한국 근현대사 연구회, 국사교과서 연구소의 성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성명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가 집회이기도 합니다만 또 내외신 기자님들의 기자회견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의 행사 취지나 계획, 앞으로의 추진 일정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아무거나 상관없으니까 기탄 없이 질문해 주십시오. 질문에 일단 답변은 이우현 박사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은 손 들어 주십시오. 질문 있으시면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이 단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이 단체가 어떤 온라인상에 있는 밴드 같은 것인지 아니면 그리고 앞으로 일본 정부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 나가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단체는 SNS에서 페이스북에서 시작된 동상을 즉 위안부와 노무동원 노동자 동상 설치를 반대하고 또한 이후 현재 설치되어 있는 동상들을 철거하기 위한 운동을 벌이는 목적으로 처음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일 민족주의를 반대하는 모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행적이고 전근대적인 반일 민족주의를 고양시키고 동상을 세워놓고 얘들을 절이나 시키는 이러한 전근대적인 행태
그 바탕이 되고 있는 반일 종족주의를 끝까지 이 땅에서 뿌리 뽑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한 이 두 모임과는 다르게 한국 근현대사 연구회와 또한 국사 교과서 연구소는 SNS에서의 모임이 아니라 실존하는 바깥에서 공개된 모임입니다. 이들 네 개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 즉 여론의 힘을 빌어서 우리들의 목소리가 널리 퍼짐을 통해서 이 정부가 반일 외교 정책을 지금 당장 버리고 또한 그 표시로서 지금의 외교팀을 전면 교체하고 또한 이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의 모든 이성적 시민단체들과 손을 잡고 지금의 일본 대사관 앞에 서 있는 소녀상을 포함해서 노동자상과 노무동원 노동자상을 철폐하기 위한 운동을 앞으로 지금 오늘로부터 시작해 전면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후에 수백 개의 단체가 함께 해서 국민적인 전국적인 운동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실질적인 준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른 질문. 국내에서만 하는 것보다도 이것은 일본 정부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외적으로 일본과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일본을 상대로 해서 우리가 특별히 활동을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일본의 언론사에서 적극적으로 취재하고 이러한 한국 시민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일본에 널리 알림으로써 지금의 관계 한일 국교 정상화가 다시 필요한 것 같은 이와 같은 상황을 벗어나는데 양국 정부가 힘써줄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을 일본 정부도 해줄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 주십시오. 노동자상이 지금 몇 개나 설치되어 있고 대충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알 수 있나요? 네, 지금 최초로 설치된 것은 용산역, 그러니까 용산 기차역 탑승구 바로 10m 앞에 설치된 것이 2017년 8월에 최초로 세워졌고 그 뒤로 창원, 제주, 부천 그리고 광주 맞습니까? 그리고 지금 부산에 설치 시도가 있었다가 이번에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상태고 해서 지금 총 8개의 동상이 세워져 있고 민노총은 그 동상을 소위 각 시, 군에 세우겠다는 허무맹랑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되면 마치 북한처럼 북한에 4만여 개의 동상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에도 북조선만이 아니라 한국에도 그에 버금가는 동상을 세우려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를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저기 이원 박사님, 그 유엔 그 행사 거기서 좀 초대받아 가시지 않나요? 그것도 잠깐 말씀해 주시죠. 저는 우리 모임에서는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만이 인권의 발전을, 인권의 신장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 침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권을 침해했다고 역사를 왜곡하고 사실을 날조하는 것 또한 인권의 증진과 발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필요하다면 가능한 방법을 취해서 외국에서라도 한국의 정부가 지금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 한국 정부의 지금의 반일 정책이 어떠한 왜곡된 역사인식, 날조된 역사인식에 기초해서 지금의 외교 정책, 반일 정책이 취해지고 있는지 이를 설명해서 세계적인 차원에서 여러 나라가 한국의
잘못된 정책을 버리고 새로운 올바른 정책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질문하신 것처럼 그를 통해서도 일본 정부에 대해서도 합리적 대한민국 시민들의 목소리가 전달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저기 또 질문이 생각나시면 말씀해 주시기 하고요. 오늘 이제 굉장히 지금 여기 나오셨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소중한 결단이자 용기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감사드리는데 또 여기 참석하신 분들 중에 저희가 반드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분이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대환 선생님, 축산 조봉암 기념사업회 저기 부회장이시고 플랫폼 자유화 공화 공동회장이신데 일단 주대환 선생님 잠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대환 선생님 소개합니다. 예, 주대환입니다. 제가 이 주동식 선생을 존경해서 따라다니다 보니까 어제는 중국 대사관 앞에서 천안문 사태 30주년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0년이나 지나도록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한국의 지식인들과 시민단체들이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도 안 하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도 저를 불러내는 것은 아마도 제가 뜻밖의 여기 다른 분들은 당연히 오셔야 될 훌륭한 분들이 많은데 저는 안 올 만한 사람이 왔다, 사람도 아니고 안 올 만한 놈이 왔다, 이렇게 해서 아마 먼저 불러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른바 민주화운동, 젊을 때는 민주화운동을 해서 뭐 자랑할, 지금은 좀 부끄러운 점도 약간 때로는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열심히 싸워서 징역살이도 좀 여러 차례 하고 뭐 부모님도 많이 속여가면서 또 친구들에게는 구걸도 많이 해가면서 풍찬노숙하면서 젊은 시절을 보냈고 또 중년에는 노동운동 뒤따라다니느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그쪽 진보 진영에 속한 사람인데요. 저는 오늘 뭐 특별히 어떤 진영에 속한다기보다도 양심을 가진 한 사람으로서 너무 왜곡이 너무 심하다, 자신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제가 나왔습니다. 저는 항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족주의는 지성을 마비시키는 독약이다. 민족주의는 독한 알코올, 마약 이런 거하고 아주 비슷해서 마시는 그 순간에는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자꾸 하다 보면은 중독이 되죠. 그 다음에 자꾸 하다 보면 지성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참 나중에는 독약이 된다, 이렇게 저는 항상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훨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이렇게 자꾸 바보가 되어 가느냐, 이게 다 민족주의라는 독약의 마비가 뭡니까? 중독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반일 민족주의, 민족주의란 말이 우리나라 하도 좋은 말로 쓰이니까 여기서는 보니까 피해서 종족주의라고 쓴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아예 민족주의라고 부르고 싶어요. 저는 민족주의, 이거를
상대로 평생을 싸우고 왔습니다. 그 점은 제가 민주화운동을 할 때나 노동운동을 할 때나 처음부터 그랬어요. 제가 그거는 좀 잘난 척 사실 할 만한데 잘난 척 너무 하면 좀 이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하지만 저는 사실은 처음부터 세계 시민으로서 민주화운동하고 노동운동을 한 거예요. 저는 상당히 처음부터 좀 잘났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배진영 기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세계 시민으로서 민주화운동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민주화운동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우리나라 노동운동, 진보운동 왜 이렇게 타락했습니까? 민족주의의 오염이 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반일 민족주의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더욱이 이 아무리 급해도 진실을 왜곡해가면서까지 사진도 뭐 바꿔가면서 뭔가 이상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 이야기는 이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하튼 저는 진보도 좋고 보수도 좋고 좌파도 좋고 우파도 좋지만 진실을 왜곡해서는 해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참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어제 제가 어떤 분한테 들었습니다. 우남이나 백범이나 해공이나 죽산이나 인촌이나 고당이나 건국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을 만드신 분들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46년 7년 그 당시입니다. 이제 우리는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한다, 반민특위 할 때입니다. 우리는 7.18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 우리는 앞으로 친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을 했다. 우리는 앞으로 친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친일파를 처단한다든지 처벌하겠냐?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역사책 다시 한번 찾아보고 역사 공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어떤 어른이 아주 대원로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생각할 거리를 내놓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대한 선생님, 저기 뭐 새삼 설명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민주화 그리고 진보를 위해서 그리고 정상화를 위해서 애써주셨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반일 종족주의, 민족주의에 대해서 그 항의하고 반대하는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왔는데, 아시겠지만 메이저 언론사들이 여기 다뤄주기는 쉽지 않은 그런 주제입니다. 뭐 언론의 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비교적 초기부터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보도도 해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시고 해주신 그런 언론이 있습니다. 아마 뭐 최근에 여기 그 매체에서 이러다가 감옥에 들어갔다 고생하셔가지고 얼마 전에 나오신 두 분이 있죠. 그 미디어 워치에 변희재 고문하고 황희원 대표 두 분 일단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세요. 변희재 대표님 이리 오십시오. 변희재 고문님. 두 분께 좀 일단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두 분 다 인사를 시킬 수는 없고 변희재 고문님 와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제가 옥중에서 이우영 박사님 활동을 저희 미디어치 직원들이 넣어줘서 잘 읽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가장 기본은 사실 진실이거든요. 이 진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법치가 무너지고, 법치가 무너지면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는데, 내가 지금 감옥에 간 그 사건 같은 경우도 진실이 무너져서 옥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지금 다 이거 다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동상이라는 것들. 이러니
이러니 지금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위험하죠. 위험하다는 거. 저는 정말 옥중에서 나라 다 망하고 있다고 그냥 하루하루가 큰일 나겠다. 내가 출소하더라도 이거 뭐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있겠나 이거 이러다가. 여기 아마 일본 분들이 계실 텐데 저는 지금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김정은이 입에다가 쳐놓고 있다 생각하진 않고요. 일본에다가 갖다 바친다고 생각을 해요, 나라를. 왜? 전체적인 세계 질서가 상식적인 부분들을 따라줘야지 같이 미국과 같이 이렇게 동맹을 맺어지는데 모든 게 거짓과 비상식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범벅이 돼버리면은 자연스럽게 한미 동맹이 이탈이 되는 겁니다. 이거 뭐 반미 뭐이 그 문제가 아니에요. 반미를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이 나라는 비정상적인 나라다. 이런 나라하고 동맹 안 맺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국제정치에서 동맹 얘기하기 전에 친구를 사귄다 그러면은 아주 이상한 짓 한다 그냥 거짓말만 하고 뒤통수 치고 뒤에서 칼 찌르고 친구 안 사귈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간다는 거죠. 이게 정말로 이 옥중에서 그걸로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들어했고 이거 나라가 망해가니까 나와서도 사실 제가 지금 몸이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는데 하루라도 더 빨리 뛰어야 되는 게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 시간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여차하면은 막 올해 말 막 내년이면은 막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긴박하다 생각보다 긴박한데 이런 지금 모임 같은 경우 언론 보도 안 하죠? 뭐 안 봐도 뻔하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KBS나 MBC 보도도 안 하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도 힘들게 오는 이런 1인 유튜브 방송이라도 해서 널리 알리고 저 역시도 사실 이 분야에 대한 공부는 제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데 거짓말인 건 분명하잖아요. 이게 지금 거짓이라는 거는. 그거는 알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 발 한 발 나갈 때 뭐 하나라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재 고모님 그 얘기도 많이 쓰셨는데 앞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뭐 원래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저희도 이 집회하면은 원래 소음이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대로 생각하시고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행사 주관하신 단체 중에 하나인 국사교과서 연구소의 김병헌 소장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들리나요? 네. 그 효창공원에 가보셨습니까? 효창공원에 가보시면 이봉창 묘소가 있습니다. 이봉창 묘소의 비석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이봉창은 1925년에 대한민국의 독립에 굳은 의지를 품고 일본으로 잠입하여서 7년 동안 일본 내를 정탐한 후 상해로 망명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비석입니다. 근데 이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일본에 갈 때는 독립 의지를 품고 일본에 간 것이 아니라 이봉창은 국내에서 여기저기 직업전선을 전전하다가 용산역에서 근무하기도 하고 여기저기 하다가 결국 자리를 못 잡고 있는 터에 용산역에서 같이 근무했던 일본인 철도청 간부가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이봉창대로 내가 일본으로 가서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식모가 필요하다. 혹시 식모를 주선해 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이봉창이 좋은 사람 있습니다. 제 조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카 이은임을 데려가기로 마음먹고 어머니와 이은임에게 이야기했더니 어머니가 좋다 데려가라 여기 살기 어렵다. 이은임에게 이야기했더니 조카니까 삼촌 저도 갈게요. 그렇게 해서 합의를 보고 갈 때에
그 일본 그 철도청 간부에게, 철도청이 아니라 용산역 그 간부에게 가부를 받습니다. 가부를. 이 은임 조카의 그 노임의 가부를 받아서 오사카까지 가서 이 은임을 그 용산역 간부에게 넘기고, 이봉창은 거기서 남아서 이제 직업전선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봉창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국내에서도 직업전선에 적응을 못했지만 일본에 가서도 적응을 못하고 온갖 직업전선을 헤매면서 횡령하고, 그 다음에 또 수시로 매춘 창녀와 같이 놀고 술집에 가고, 그 다음에 도주하고, 이런 아주 불량스러운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봉창이 그 당시에 갔을 때는 조선 사람들이 직업전선을 찾아서 일본으로 수없이 갔습니다. 1920년도에 오사카, 조선 사람이 가장 많은 데가 오사카였습니다. 오사카에 4,500명이 직업전선을 찾아서 갔습니다. 10년 뒤인 1930년도에는 45,000명입니다. 또 10년 뒤인 1940년도에는 거기에 훨씬 더 그보다 훨씬 많은 10만이 넘습니다. 15만 정도입니다. 그리고 일본 전체의 인구는 오사카에 거주하는 조선인의 비율은 일본 전체에 거주하는 조선인 비율의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 1940년도가 되면 1940년도 이전에 80만 넘어서고 40년도가 넘어서면 그때는 조선 사람이 약 100만 조선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왜 갔느냐? 일본 사람들이 끌고 갔느냐? 유혹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조선에 일자리가 없어서 이 사람들은 부산항을 통해서 수없이 일본으로 넘어간 겁니다. 일본으로 가면 공업화된 일본에서 뭔가 공사판이 있고 뭔가 돈 벌 자리 있으니까 여비만 있으면, 돌아올 돈도 없이 여비만 있으면 부산항으로 모입니다. 당연히 일본에서는 노임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노동자들이 조선 사람들을 왜 오게 하느냐? 정부에 대고 계속 항의를 합니다. 정부에서는 또 조선 총독부에 대고서 이야기합니다. 조선 사람 보내지 말라고, 일본으로 보내지 마라. 그래서 조선 총독부에서는 조선 사람이 일본으로 건너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니 일본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고, 가지 말라고 부산항에서 전부 다 이것저것 증명서 조사하고, 일본에 있는 회사로부터 취직 확인서가 있느냐, 이것저것 아주 엄격하게 조사를 하니까 이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뿌로코입니다. 뿌로코. 동아일보에 보면은 뿌로코라고 되어 있습니다. 뿌로코. 요즘 말은 브로커인데, 이 뿌로코들이 또 활개를 칩니다. 다행히 그 뿌로코 때문에 일본에 가면 다행인데, 어떤 경우는 부산항에서 저녁에 배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배를 부산항 앞에서 돌립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기장 바닷가에다 내려줍니다. 기장 바닷가 내려주니까 내린 사람들이 여기가 도대체 일본이야, 저 한국이야, 예, 그렇게 해서 아무튼 결국은 그 당시에 브로커들에게 당한 사람도 숱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 왜곡이라는 것은 이뿐만 아니라 일본에 그 당시에 쌀을 또 뭐 수탈해 갔느니 그런 거 없습니다. 여기서 딱 정확한 거 하나 있습니다. 쌀을 일본이 쌀을 강제로 빼앗아 갔다면 우리 농민들이 저항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우리 노동자를 강제로 데려갔다면 우리 조선인이 저항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흔적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역사 왜곡입니다. 이 모든 것이 좌파들에 의해서 조작되고 날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조작 날조되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밝혀야 됩니다. 그러므로서 역사를 바로잡는 일에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한국 근현대사 연구회 홍기호 부회장님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 근현대사 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는 손기호입니다. 전 한사련 소개와 함께 평소에 어떤 연설 경험이나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준비해온 부분들을 간략하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연구회 약칭 한사련은 3년 전에 올바른 역사관과 이념 사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출범한 시민 역사교육 단체입니다. 학습당 등 밴드를 운영하면서 배우고 실천하고 전파하고 있습니다. 왜곡된 교육에 의한 비정상적인 사회, 왜곡된 교육에 의한 비정상적인 사회, 비정상 국가를 정상화하기 위하여 자유민주주의 이념 사상, 자유주의 경제학과 철학, 주로 구한말부터 근현대 역사를 사실관계, 팩트나 트루스에 기반하여 조명하고 있습니다. 한사련에서는 해방공간부터 6.25까지를 무력전쟁기, 이후 또 80년대까지를 이념전쟁기, 90년대 초부터 현재까지를 역사전쟁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세 가지 모두가 좌파들이 도발하였고 우익은 이에 필사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자유민주주의냐 종북 사회주의 내지 전체주의냐를 놓고 국가의 사활을 건 내전 상태의 체제전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수 변호사님께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민족주의는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잊은 국민에게 미래는 없다고 그렇게 정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념전쟁과 역사전쟁은 평소 시민들에게 잘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식 종북 민중사관에 입각하여 국민의 의식과 젊은이들의 사고를 종북 사회주의식 관점으로 마비시키고 고착화시키는 것입니다. 현재는 거짓말 사회, 거짓 세상이라고 합니다. 이념사상, 역사, 학교교육, 사회교육의 왜곡으로 사회 전반이 사실이나 진실은 실종되고 또 은폐되고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며 일례로 사기 범죄는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역사문제연구소나 민족문제연구소, 정교조 등과 좌파 정권의 역사 바로 세우기나 친일잔재 청산은 철저한 역사 뒤집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노총이 앞장서서 추진하는 일제시대 징용 노동자 동상 설치는 국가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일본, 미국 등 전통 우방과의 관계를 파탄내는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망국화의 지름길입니다. 국제사회에서 도태되는 적경입니다. 이승만 학당의 이영훈 교수님은 한국 위기의 근원을 반일 종족주의라고 합니다. 저 역시도 어릴 적부터 철저한 반일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언제부터인가 좌파들은 국가대사가 있을 때마다 반일 감정 유발용으로 독도 문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상습적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개인의 근본적 자유를 기초이념으로 자유인의 공화국을 건국한 국부 이승만, 또 산업혁명으로 위에서 유를 창조하여 오늘 있게 한 박정희, 훌륭한 두 분 대통령을
왜곡시키고 폄훼하여 친일 독재자나 반민족 행위자로 매도합니다. 이에 더하여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친일 독재자의 후예나 반민족 행위자로 등치시킵니다. 언론 노조가 장악한 공영방송은 그런 문제를 교묘하게 선전선동하고 홍보하면 국민은 세뇌되고 현혹되어 넘어갑니다. 국세 무민하는 주요 대국민 교란 수단이 반일 민족주의 악용인 셈입니다. 앞으로 대국민 사기용의 대형 이벤트가 징역 노동자 동상 설치를 통해서 기획될 수도 있겠습니다. 보수를 불태우겠다, 보수를 괴멸시키겠다는 좌파의 악담은 너무도 익숙한 얘기입니다. 오늘 집회 성격은 현명한 자유시민 여러분께서 반일 감정 유발과 악용, 민족주의 악용의 반일 종족주의에 현혹이 되거나 더 이상 자유우파 괴멸용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자유시민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유, 사유재산권을 박탈당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국민과 후손들이 자유 없는 노예로 살도록 방치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익의 전문가분들이 작성한 오늘의 역사전쟁 유인물을 잘 살펴보시고 타당하시다면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시장경제와 민주주의를 기필코 지켜냅시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한국근현대사연구회 송기호 회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오늘 원래 8시까지 행사가 예약이 되어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좀 많지는 않습니다. 예약이 되어 있는 행사 것이 있어가지고 혹시 발언을 좀 더 하실 분이 계시면은, 안 계시면은 제가 지목을 하겠습니다. 저기 다 지금 한 칸씩 가지신 분들이고 말씀 잘하시는 분들인데 지금 제일 멀리서 오신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전에 사무금융노련 노조위원장 하신 여기 경남에서 올라오신 최재기 선생님 말씀 한마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오리지널 원단 좌파 노동운동 하셨던 분입니다. 어떤 말씀 하시는지 궁금하는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창원에 살고 있는 최재기라고 합니다. 노동운동을 한 30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주사파들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도 속성을 잘 아는데, 여러분 하나만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제 진보가 뭐죠? 진보가 다 진보 정당, 진보 세력 그러는데 진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 진보를 자처하는 사람한테 쭉 물어보면 아무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진보 세력이다 이렇게 자처하는지 내가 좀 기도 안 찬데, 저는 진보를 이렇게 봅니다. 인간의 자유와 인간의 권리를 확대하고 확충하는 방향은 진보고요, 그 거꾸로 방향은 태보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이야기도 동의하시죠?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지지하는 나라들은 태보 세력입니다. 걔들은 진보 세력이 아닙니다. 태보 세력이 지금 이런 걸 좀 장난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쪽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일본하고 또는 미국하고 안 지내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잘 지낼까요? 그게 진보 같습니까? 저는 그건 태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멀쩡한 정신으로 살기가 어려운 세상이라서 한데 우리 주동식 쌤 꼬이가 이 자리에 왔는데, 하여간 좀 멀쩡하게 살라 그러면은 태보 세력을 좀 정리해야 멀쩡하게 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역시 30년 노동운동 빨갱이의 내공이 드러나는 그런 한 말씀이었습니다. 또 이제 저는 별로 시키고 싶지 않은데 또 이분이 오시면 말씀을 안 시킬 수가 없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이 자리에 와가지고 거의 주소를 광화문으로 옮기신 분 아닌가 싶은 우리 태극기 부대의 이 선동꾼 주동자 우리 조영권 선생 나와서 한 말씀 하셔야 돼요. 짧게. 우리 조영권 우리 선생님 하실 말씀이 너무 많은 분이신데 이 태극기 부대 집회하다 보면은 이 외부 손님들한테 순서 양보하다 보니까 하실 말씀을 못 하셨는데 오늘 좀 짧게 굵게 말씀 좀 해주세요. 6월 22일이 어떤 날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고 해야 돼요? 여기 보고 해야 돼요? 아 여기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6월 6일, 6월 25일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6월 22일도 기억해 주십시오. 1965년 6월 22일 한일 협정이 있었던 날입니다. 한일 협정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8억 불, 당시 정부 예산의 4배 엄청난 돈을 일본으로부터 가져와서 대한민국이 경부고속도로를 놓고 포항제철을 만들고 중화학공업을 육성해서 그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시작한 날인데 좌파들은 말이죠, 그 한일협정을 졸속협정이다, 구륙협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결코 그 한일협정이야말로 위대한 협정이고 대한민국이 글로벌 시민국가로 가기 위한 날이었다. 그리고 한미일 삼각동맹체제로 가기 위한 그런 멋진 날이었다. 그 날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 위안부 동상이라든지 노동자 동상을 반대하는 분명한 이유는 그때 국가 차원에서 8억 불을 통해서 3억, 2억, 3억 불, 8억 불을 통해서 일괄 협상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요구하고 사과를 해도 받지 않고 또 사과를 하라고 하고 마치 독일이 유태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그 세계적인 끔찍한 만행을 생각하면서 사과를 하라고 하는데 그것은 전혀 맞지 않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6월 22일 한일협정의 그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초가 되었던 그것을 그날을 생각해 주십사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영권 선생님, 제가 또 오늘 들으면서 한 가지 특징이 있네요. 지금까지 한 문장으로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있는데 방금 조영권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충격을 받은 게 우리나라가 일본이 사과하지 않았다 그러는데 보니까 37번 사과를 했더라고요. 일본이 공식 사과가 37번입니다. 그 사과한 사람들은 천황, 총리, 그 다음에 장관들 끝까지 말을 그대로 대한민국을 그 일본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37번이나 사과를 했는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사과하지 않은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하면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진정성이 없다고 그래요. 진정성. 그러면 진정성은 누가 평가합니까? 그냥 트집 잡아서 영원히 시비 걸고 하겠다는 속셈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한 분 정도 더 발언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확인합니다. 성강주 이사장 나와서 한 말씀 하시죠. 나와서 한 말씀 해주세요. 아니 뭐 하고 싶은 이야기, 평소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해주십시오. 이정재 대표님 발언을 한다고 합니다. 잠깐 자기소개. 네, 저는 교육단체, 학부모단체 공교육 살리기 학부모연합의 대표 이경자라고 합니다. 정말 그동안 우리 학부모들은 잘못된 역사교육 때문에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어 달라고 외쳐왔고 그래서 국정역사교과서를 기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만들어진 국정교과서가 완전 폐기되는 걸 겪으면서 우리 아이들 역사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하고 이 국가에 지금 분노가 치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안부 소녀상 또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이 노동자상까지 세우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그 위안부 소녀상 그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이미 70년, 80년 전의 역사 속의 이야기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반일을 외칠 거고 친일은 안 된다라고 말할 겁니까? 그래서 그 위안부 소녀상 설치 반대하는데 앞장서고 싶었는데 그 힘이 약해서 그런 거 시도도 못했는데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신 분들이 이런 운동에 앞장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당시 일본이 한일 합방돼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 우리의 가장 피해보는 사람들은 여성과 어린이였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위안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영곤 씨가 말한 것처럼 그 위안부 어르신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이미 일본한테 우리는 배상을 받았고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으면 지금 몇 명 남지 않으신 그 위안부 할머니들 우리가 얼마든지 잘 대접해서 편하게 돌아가시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일본에게 그 돈 더 내놓으라 그러고 노력 막 요구할 겁니까?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동자상, 위안부 소녀상 여기저기 진짜 몇 개나 있는지 누가 좀 숫자를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용산에 사는데 그 이태원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그 가장 삼거리에 위안부 소녀상이 얼마 전에 설치돼서 진짜 창피하고 저거 어떻게 좀 때려 부술 수 없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것도 부족해서 진짜 전태일 동상 하나만 더 지금 우라통이 터지는데 노동자상을 또 용산에다 세우고 전국에 세우겠다고 하는 거 이거 진짜 국민들이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짜 죽은 사람들 가지고 시체 장사하는 겁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동상공화국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북한이 김일성, 김정은이 동상 때문에 수백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김대중 동상도 그렇게 많이 생겨 있는데 우리나라가 죽은 사람 동상으로 꽉 채워질까봐 진짜 무섭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역사 왜곡하는데 민족문세연구소, 역사문제연구소가 앞장서서 우리나라 역사 왜곡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국사연구소 그리고 한국현대사연구소 이런 분들이 진정한 역사학자인 겁니다. 그동안 좌파학자들이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을 대변해서 역사 왜곡을 해왔다면 이 사람들은 지식인이 아니고 교수가 아니고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진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대접하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우리나라 교과서에 손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기에 새롭게 탄생하는 우리 국사연구소와 여기에 지금 나서주시는 이런 학자들이 똘똘 뭉쳐서 제대로 된 역사 만들고 정말 이런 운동에 앞장서서 더 이상 위안부 소녀상, 노동자상 더 이상 세우지 못하도록 앞장서시면 많은 국민이 호응할 겁니다. 현재 후보가 부족하지만 곧 얼마 머지않아 여기에 많은 분들이 합류하실 테니까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앞장서서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가슴이 쓰러지는 아주 이 사자후를 보여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이거 국가 기밀인데 사실 여기 모이신 분들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바닥에 깔고 들어가 보면은 우리나라 친일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조영남도 옛날에 책 쓴 적 있잖아요. 맞아 죽을 각오하고 쓴 친일파 선언인가 책도 쓰고 그랬는데 여기서 아마 여기 계시지 않은 분 구경하시는 분들 중에도 실은 지금 같은 반일 정서는 미쳤다. 저는 이거 반일 정신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한 분입니다. 본인은 지금 마치 객관적인 언론사 기자인 것처럼 취재를 하고 계시는데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활동도 하시고 발언하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최덕혜 선생님 숨지 말고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SNS에서는 휴먼 연대라고 있어요. 한국 휴머니테리안 연대 그쪽의 회원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한국 인권뉴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권 활동가로 한 30년 돼요. 유월항쟁 이후부터. 그리고 제가 여기
주다선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여기 낯선 곳이에요. 저는 이제 우리가 기존 용어로는 진보 좌파 쪽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을 보면서 조금 전에 한 분 물으셨어요. 동상이 몇 개인지 100개를 넘었어요. 작년 8월 현재 100개가 넘었어요. 그리고 전국에 대학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까지 미니 동상이 지금 보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국 다 망했다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면 떠돌이 신을 중금신이라 그러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시게 해야 되는데 유흥통치라고 해서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남한에서는 돌아가신 분들 전부 다 붙잡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일반인들도 돌아가신 분들 다 붙잡고 귀신 통치라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현실입니까? 그래서 전국 각급 학교의 어린이한테까지 동상 앞에서 절을 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이 사기극이 통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영어 요새 다 하잖아요. 영어 잘하시죠? 영어를 가르치면 유엔에 가서 영어로 사기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화여대에서 이렇다는 교수가 정대협에 이렇다는 대표가 된 다음에 유엔 인권위원회에 가가지고 거기에 위원이 돼가지고 20만 명 소녀가 14세 때 끌려갔다. 이거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전 세계는 지금 뭐 가지고 또 먹고 사냐 하면 자본주의죠. 자본주의에서 페미니즘 가지고 먹고 살아요. 페미니즘. 그러니까 여성주의 가지고 먹고 사니까 소녀가 끌려갔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우 그 불쌍한 사람들을 그 소녀들을 일본 놈들이 끌고 갔다니까. 이게 유엔에 먹혀가지고 유엔에서는 공식적으로 사실처럼 돼 있고요. 그리고 인터내셔널 엠네스티 국제사면위원회에서도 20만 소녀가 끌려간 걸로 기정사실화돼 있어요. 여기에 한 걸음만 나가서 이제는 징용 노동자상이 건설되니까 유엔에까지 소녀상이 먹혔으니까 징용상도 이제는 먹힐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 북한에 집중하고 남한의 민주노총, 한국노총이 저번에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해서 북한 평양에도 세우자. 그런데 바보죠. 김정은이가 바보입니까? 김정은이는 조일 수교를 하면 어마어마한 그 배상금을 통해서 식민지 배상금이죠. 통해서 우리가 했던 것처럼 북한을 근대화 시킬 수 있어요. 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이제 징용상을 갖다 가지고 평양에 세우자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세우기로 했어요. 근데 그거 뻥크 났어요. 안 세워요. 예? 그러니까 한 명, 두 명, 세 명 돈 줘. 이 거지 앵벌이 사냥하는 거. 이 앵벌이를 북한에서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작업을 계속 하겠다고 해서 제가 전국을 다 돌았어요. 전국 다 돌았는데 동상을 다 확인했어요. 했는데 작가의 상상력이라고 하면서 만든 징용 노동자 상이 전부 다 이거예요. 홋카이도 일본인. 이걸 가지고 그 작가가 그 본인이 만들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안다면 한국 사람들 해외 여행 못 갑니다. 창피해서. 우리 모든 좌파 우파 없어요. 전부 다 이 나라는 사기꾼들의 나라가 돼버린 거야. 거짓말 공화국이에요. 그럼 진보만 사기꾼이냐? 과거 우파도 사기꾼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우파들이 대개 보면 부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나라가 다 망하면 이게 나와야죠. 여기 계신 분들 전부 다 나와야지. 옆에 빌딩 갖고 있으면 안 나와요. 배가 부르니까 안 나와요. 진보는 원래 사기 쳤으니까 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욕망하신 거거든. 그래서 이 나라가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이제라도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는 이 역사를 좀 바꿔나가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저도 사실은 인권운동 차원에서 이렇게 연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오늘의 계기가 돼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좀 좋은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굉장히 전문가답게 내용 있는 발언을 좀 해주셨습니다. 저도 뭐 최근에 안 사십니다만은
지금 이번에 거기 그 징용 노동자, 너무 더운 노동자 돈을 받으면은 4번째까지 돈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노동하고 4번 돈 받는 거. 일제 당시에 일본에 가서 그 임금 거의 다 정상으로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받았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 국교 정상화하면서 그 보상금으로 주로 줬고, 2번 받았죠. 노무현 정권 때 이전에 보상금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잖아요. 보상금 이미 줬고 이거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뭔 명목으로 줬냐?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달라요. 참 제목도 잘 붙입니다. 임금, 보상금, 위로금. 이제는 뭐라고 제목을 붙여서 받을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많이 들었고요. 뭐 이야기를 하려고 들면 밤새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이 집회가 꽤 긴 집회를 했습니다. 원래 뭘 이렇게 많이 길게 집회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게 참석해 주시고 보도해 주신 분들께 전부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행사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참석하신 분들, 저는 만세 삼창으로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펴시고, 이거 먼저 저기 행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뒤풀이 장소가 있습니다. 뒤풀이 장소로 여기 오신 보도하시는 분들도 전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뒤풀이 장소는 저기 그 동아면세 가깝습니다. 동아면세점 뒤에 조선일보 미술관 간 길 있잖아요. 가다 오면은 오른쪽에 지하로 오양식관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김치찌개가 괜찮습니다. 거기 방을 예약을 해놨으니까 예약 명언체 이름으로 주동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헷갈리시는 일 없이 다 같이 많이 와주셨으면 하고요. 만세 삼창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만세! 한일 진선 만세! 세계 최악의 인권 말살 범죄 집단 김씨조선 백두돼지 김정은 정권과 거기 복무 협력하는 문재양 정권 다도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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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를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은 말이요. 장성사가 묵직할 필요 없어. 머리가 깨달까지 아파갖고 자연 터키만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민들이 언제까지나 이렇게 물고 찢고 싸울까요? 성전에 말씀하시기를 강제징용, 노동자상, 물고 찢지 마라. 반대 집회, 감사합니다. 근데 김정은이 가만 놔도 마음이 됐어. 김정은은 그 정권이나 걸지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만이라도 좀 화합을 이루어야지. 우리나라 민주주의잖아. 민주주의.